자, 안녕하세요. 간지루입니다. 자, 이번엔 용수철이 알려주는 무게. 오늘은 실험을 할 거예요. 자, 잘 듣고 내일 실험에 임하겠습니다. 자, 용수철을 알려주는 무게. 용수철을 이용하여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 우리가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는 용수철 저울과 가정용 저울이라고 했는데 둘 다 용수철이 들어가 있어요. 자, 왜 용수철이 들어가 있을까요? 오늘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용수철이 있어야만이 무게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왜 용수철이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용수철을 매달 때 용수철을 당기는 힘이 클수록 많이 늘어나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무거울수록 많이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잡아당기는 힘이 세기 때문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어요. 변형이 많이 될수록 잡아당기는 힘이 크다. 그 잡아당기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크기가 커진다라고 배웠죠. 자,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중력의 크기, 즉 무게를 측정해 볼게요. 이 용수철을 당기는 힘이 바로 중력인데 그 중력에 의해서 용수철이 늘어납니다. 그 늘어나는 정도를 이용해서 무게를 측정해 볼 거예요. 숫자가 나타나는 거. 자, 우리는 체중계에 올라가면 용수철이 반대로 수축돼서 그 수축된 만큼의 숫자가 나와서 그걸 읽으면 무게가 되는 건데 그 과정을 알아볼 겁니다. 자, 이렇게 내일 집게, 자, 용수철, 클램프, 스탠드를 이용해서 실험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요 끝부분이 0cm에 오도록 0에 오도록 눈금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줄을 하나 달면은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요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니까 1cm 정도 늘어났죠? 자, 이거는 50g짜리인데, 자, 볼게요. 이렇게. 요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면 실험이 끝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용수철과 자를 설치하고, 끝부분에 자의 눈금 0에 맞춘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용수철에 추 한 개씩, 하나, 둘, 셋, 넷, 총 4개를 달면서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눈금을 읽어줄 겁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길이를 측정할 겁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67쪽에 나와 있는 왼쪽에 표를 작성한 다음에 그래프를 작성할 건데, 자, 이거는 내일 따로 표를 나눠줄 겁니다. 어떻게 할 건지 선생님이 오늘 실험해 봤는데요. 오늘 어떻게 실험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왼쪽에는 표, 오른쪽에는 그래프입니다. 자, 처음에 추 한 개가 0.49N이라고 계산됐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됐는지는 나중에 알아볼 텐데요. 추 한 개에 0.49N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그러면 두 개면은 몇 뉴턴이 될까요? 곱하기 2를 하면 0.98, 3개는 3 하면 1.47, 4개는 0.49에 4배 하니까 1.9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0.49 추 한 개를 달았을 때 선생님이 5.9cm가 늘어났어요. 눈금을 읽은 거죠. 그러면 나머지 할 때도 요렇게 할 때 점점점 길이가 늘어나서 12, 18.1, 24.1cm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하면 실험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간단한 실험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보기 좋게 그래프로 옮기면 좋겠습니다. 표에 나타나는 숫자를 그림으로 보는 걸 그래프라고 하는데, 자, 그래프는 우리가 256쪽으로 가볼게요. 잠깐 여기서 정지한 후 256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 그리기 요령 1, 2, 3, 4를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세요. 네, 자, 읽었죠? 그러면 그 읽은 거를 바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변인과 단위를 표시해야 되는데, 자, 이 그래프에 보면은 변인, 전체의 추의 무게, 그리고 늘어난 길이가 변인이에요. 변인이라는 거는 변화하는 원인인데, 자, 가로축에는 무게가 변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게 무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변화하는 추의 무게입니다. 추의 무게가 0.49, 0.98, 1.47, 1.96 이렇게 우리가 변화시키는 그거를 추 전체의 무게라고 하죠. 추 전체의 무게를 변화시키는 거를 가로축. 그러면 이 변화된 거에 의해서 우리가 측정한 거, 나타난 결과가 뭐죠? 추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죠? 추가 늘어났죠. 그러면 이 세로축에는 늘어난 길이, 요 빨간색에 표시된 요 부분이
늘어난 길이가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가 원인, 여기가 결과에 해당하는 거죠. 가로축이 원인이고 세로축이 결과예요.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한 번에 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인은 이미 써져 있고 각각의 단위를 알아볼게요. 자, 무게의 단위 뉴턴, 길이의 단위 여기 센티미터로 나왔죠. 우리가 줄자에 센티미터 자를 재는 겁니다. 자, 이걸 표시했으니까 이번엔 뭘 할 거냐? 두 번째, 눈금을 표시할 겁니다. 자, 눈금은 여기 있는 표시를 하면 됩니다. 추가 0.49, 0.98, 1.47, 1.49 하나, 둘, 셋, 네 개. 그 0.49, 0.98, 1.47, 1.96 추 전체의 무게가 이거 그대로 와서 쓰면 됩니다. 괄호에. 그러면 여기에는 뭘 쓰냐? 여기에 이 눈금은 6, 12, 18, 24, 30인데 자, 소수점을 쓰는 게 아니라 정수를 쓰는 게 좋아요. 자연수. 자, 5.9인데 5.9에 가까운 자연수는 6입니다. 자, 12 됐고 18.1인데 18.1에 가까운 게 18이죠. 잘 보면 6씩 늘어나는 거를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6씩 늘어나서 우리가 표시하기 좋게 1, 2, 3, 4, 5 하면은 안 되겠죠. 가장 큰 수는 24점을 포함할 수 있는 30, 가장 작은 수는 0. 그래서 그 사이에 적당한 자연수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이라는 숫자를 6, 그 다음 더하기 6, 12, 또 더하기 6, 18, 6씩 늘어나는 숫자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찍는 거예요. 점. 자, 그러면 0.49일 때 5.9 점을 찍어 볼게요. 자, 여기 0.49가 요 부분이죠. 여기 0.49 우리가 여기 표시했죠. 5.9를 표시했습니다. 5.9. 자, 5.9는 6보다는 조금 밑에, 약간 밑에 점을 찍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0.98일 때 12. 0.98은 여기 정확히 0.98. 그러면 12로 갈까요? 12는 6 올라가고 12. 요 지점, 정확히 교차되는 지점이 12입니다. 그럼 세 번째, 1.47일 때 18.1. 1.47일 때 올라가서 18점으로 올라가는데 여기가 18이고 18.1이니까 약간 위에다가 점을 찍을게요. 맞죠? 18.1입니다. 자, 그리고 1.96일 때 24.1, 1.96일 때 요 지점에서 올라가서 24까지 올라가는데 24.1이니까 약간 위에 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점 찍기가 끝난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점을 연결만 하면 됩니다. 자, 점을 연결했더니 보니까 거의 무슨 형태가 나왔죠? 직선 형태가 나왔어요. 자, 직선 형태가 나왔다는 것은 비례식입니다. 뭐가 비례냐? 무게가 클수록 늘어난 길이도 늘어난다. 무게와 늘어난 길이가 가로축과 세로축이 서로 뭐한다? 비례관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변인, 원인과 결과가 서로 비례한다. 자, 무게가 클수록 늘어난 길이도 커진다. 점점점 커지고 있죠? 자, 보세요. 숫자들이 가로축이 커질수록 세로축도 커지고 있어. 이러한 관계를 비례. 이런 비례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비례식이 가능하다. 이제 비례식을 가능하다. 왜 비례식이 가능한지를 우리가 또 알아볼 거예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작성했고, 내일들 여러분들은 이거와 달라질 수 있어요. 용수철마다 늘어난 길이가 다르니까. 자, 이러한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게 0.49가 여기가 왜 나왔을까? 자, 여러분들 0.49 모든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가 0.49가 나오면 곱하기 2, 3, 4해서 여기는 쉬운데 이 0.45가 나온 원인을 알아볼게요. 이유. 자, 오른쪽으로 가서 67페이지입니다. 실험 2에서 추 한 개의 무게를 알아야 됩니다. 추 한 개의 무게. 자, 추 한 개는 선생님이 50g씩 나눠줬을 거예요. 어떤 데는 30g일 수 있어요. 자, 50g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무게를 계산하는지 알아볼게요. 자, 무게는 질량에다가 9.8을 곱했죠. 자, 그런데 질량은 7kg이고 무게는 뉴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50g은 여기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킬로그램으로 먼저 바꿔줘야 돼요. 자, 50g은 몇 킬로그램일까요? 자, 여기서 막히죠. 정답은 0.05입니다. 자, 그러면 왜 0.05일까요? 자, 잘 보면 1kg은 1000kg이에요. 요 킬로는 1000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1kg은 1000g이기 때문에 자, 0.1kg은 공을 하나 줄이면 100g, 0.01kg은 10g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50g이기 때문에 여기 5를 곱한 0.05kg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0.05kg을 여기다 대입을 한 겁니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 9.8 곱하기 0.05
계산기로 두들릴 겁니다. 내일 계산기를 나눠줄게요. 그러면 계산하면 0.49에서 단위는 뉴턴으로 바뀌는 겁니다. 킬로그램에서 뉴턴, 킬로그램에서 뉴턴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바로 추 한 개의 50g은 0.49 뉴턴으로 변형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추를 제거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게를 측정하고 싶은 무게의 물체를 주변에서 찾아볼 거예요. 필통, 안경, 그 외에 여러 가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걸어보세요. 자, 물체를 매달았을 때 필통과 안경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매달아보고 그 다음에 늘어난 길이를 재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전에 쟀던 늘어난 길이 20.5 선생님은 필통으로 한번 해봤는데 안경으로 한번 해봤는데 20.5cm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거 갖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요 안경이 20.5cm 늘어나면은 몇 뉴턴이냐? 이거를 계산할 거예요. 자, 이 물체의 무게 몇 뉴턴인지 알아볼 거예요. 이걸 바로 비례식으로 이용할 겁니다. 자, 풀이. 비례식을 이용한다. 이렇게 적고. 물체의 무게는 우리가 물음표줘요. 물음표를 모르는 거를 미지수, x로 놉니다. 수학 시간에 이렇게 합니다. 모르는 물체의 무게 몇 뉴턴, 모르니까 물음표, 수학에서는 x, 선생님이 x로 놨어요. 자, 그래서 비례식을 이용할 겁니다. 아까 0.49 뉴턴일 때 5.9cm가 늘어난다는 걸 실험에서 알았었죠. 그러면 x, 물체의 무게가 x인 물체의 무게는 몇 cm 늘어났죠? 측정해보니까 20.5cm가 늘어났어요. 자, 이게 바로 비례식입니다. 자, 왼쪽에는 우리가 추를 이용해서 실험에서 얻은 자료, 추에 대한 거고 오른쪽에는 우리가 알고 싶은 물체에 대한 거예요. 자, 추에서 왼쪽은 무게, 늘어난 길이. 자, 물체도 왼쪽은 무게, 늘어난 길이. 똑같은 순서대로 해서 가운데 눈을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비례식만 세우면 이제부터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비례식, 계산은 이렇게. 가까운 것끼리 곱하고 먼 데 것끼리 곱하고 이거는 내항, 이거는 외항이라고 하는데요. 자, 왼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자, 요거 가까운 거 5.9와 x를 곱했죠. 이거는 가까운 먼 데 있는 거 0.49와 20.5 이렇게 곱해서 같다. 이게 바로 비례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x만 남겨놓고 이 5.9를 이쪽으로 넘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로 들어가죠. 이렇게 됩니다. x만 남겨놓고 5.9가 이쪽으로 넘어갈 때 분모에 오고 여기 위에 있는 요 두 개는 그대로 써줍니다. 자, 이거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계산기를 갖고 0.49 곱하기 누르고 20.5를 눌러서 는을 씁니다. 거기에 나누기 5.9를 누르면 정답은 1.70 뉴턴이 나오는 거죠. 자, 물체의 무게이니까 단위는 뉴턴을 써야 돼요. 다시 한번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계산기 0.49 누르고 곱하기 누르고 20.5를 누릅니다. 자, 거기에 다시 나누기를 눌러서 5.9를 누르면 1.70이 나옵니다. 단위는 무게이므로 뉴턴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측정한 물체의 필통의 안경의 무게는 20.5 늘어났고 그거는 비례식을 통해서 1.70 뉴턴이라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를 한 번에 비례식을 적용한 게 바로 요거예요. 자, 우리가 4번. 이 물체의 무게, 용수철 저울을 이용하면 비례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1.70 뉴턴이라고 했죠? 그럼 용수철 저울이 그냥 달랑 돼버리면은 그 1.70과 비슷한 값이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내일. 자, 그래서 용수철에 매단 물체의 무게가 2배, 3배, 늘어난 길이도 2배, 3배 된다. 서로 비례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관계를 비례식이라고 하고, 그러면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았을 때 길이를 측정하면 아까 측정했었죠. 무게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비례식으로 이용해야 돼요. 아주 복잡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미리 적용된 게 있어요. 가정용 저울이나 용수철 저울엔 비례식이 바로 적용이 돼가지고 그 길이만큼 해당하는 눈금을 간격을 조절해서 그 눈금을 기록을 미리 해버린 거예요. 비례식이 미리 적용된 눈금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자, 여기 지금 용수철 저울이고 무게가 하나 들어와 있죠. 여기 이걸 확대하면 여기 눈금이 보이시죠? 눈금. 0.5뉴턴, 1뉴턴. 요 눈금이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라 비례식이 적용된 거예요. 요 간격이 비례식이 적용된 간격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눈금만 읽으면 비례식 계산할 필요가 없이 요 눈금만 읽으면 바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숫자도 점점점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0.5N, 1N, 1.5N. 이게 바로 아까 비례식이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달 때마다 비례식을 할 필요 없이 바로 눈금을 적용된 것을 눈금만 읽으면 물체의 무게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지금 눈금들 보이죠? 이 눈금이 요 용수철의 비례식이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물체가 올라가면 그 올라간 그 길이에 해당하는 무게를 바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눈금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눈금들이 바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비례식이 적용된 눈금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비례식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용수철이 왜 들어가 있는지 알겠죠?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용수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 해결해 볼게요. 자, 여기 20N일 때 16cm가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10cm인데 만약에 이걸 10N으로 바꾸면 16cm가 몇 cm로 될까요? 문제는 요거죠. 자, 무게가 10N인 물체를 매다면 전체 길이를 알아보는 문제예요. 자, 전체 길이. 자, 처음에는 10cm인데 20N이 매달렸더니 6cm가 늘어났죠. 왜냐하면 10에서 16이 됐으니까 얼마 늘어난 거? 6cm. 그러면 10N이면 몇 cm 늘어날까요? 비례식이면. 이게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이건 3cm 늘어나겠죠. 절반으로 줄으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게 비례식이잖아요. 비례식 해당할 필요 없죠. 이제 암산으로 됐죠. 그러면 전체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10cm에서 3cm가 늘어났으니까 총 몇 cm? 10cm 더하기 3cm는 13cm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정리할게요. 용수철이 알려주는 무게,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 자,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면 무게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용수철이 처음에 무게의 2배, 3배가 되면 길이도 2배, 3배가 된다. 이게 비례식이죠. 그런데 이 비례식을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거를 적용된 눈금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눈금을 미리 표시했으니까 용수철이 길이 변화에 눈금을 적용시켜서 비례식을 적용시킨 거죠. 물체의 무게를 바로 측정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용수철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원인, 마찰력. 그리고 마찰력을 이용한 예를 알 수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요거 쇠젓가락과 나무젓가락 중에 뭐가 잘 미끄러질까요? 뭐가 잘 미끄러지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마찰력이기 때문에 마찰력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마찰력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